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님을 줌으로 모셨는데요. 줌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손짓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구연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아서 전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동정책 방향은 지난 11월 20일 날 발표된 비교적 최근의 정책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보다는 왜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었는지, 도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림이죠. 아마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는 장면일 텐데요. 우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화를 걸 때 누른 이 버튼, 이 그림이 무엇을 본뜬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른들 대부분은 이 그림이 예전에 전화기를 본뜬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까 그 그림을 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귀를 본뜬 거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옛날에 전화기를 현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이미지가 귀와 가깝기 때문에 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AI 인공지능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돕는 데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AI 스피커가 노인들의 말벗을 넘어 원격 돌보미 역할까지 하면서 고독사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또 시각장애인 전용 AI 앱도 개발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하린 기자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72살 김민숙 할머니는 최근 말벗이 생겼습니다. 좋은 말 해줘. 고생 끝에 골병 난다. 개그맨 박명수의 명언이에요. 열심히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대화도 가능한 AI 스피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르신 세대에서도 이미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요즘 새로운 세상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은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마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결일 겁니다. 당시 5번의 대국을 통해서 우리 이세돌께서는 한 번만 이겼죠. 당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난 2020년 모습은 어떨까요? 이 사진은 며칠 전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교육 박람회 모습입니다. 벌써 어린 초등학생들이 AI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AI를 만들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눈, 코, 입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도를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는 뭐 뉴스 기사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딱히 저랑 연관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방향이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보다 가까이 있고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바꾸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자는 꿈이었는데 이 기술의 발전을 못 받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한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는, 모두가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고자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그냥 일반 교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 능력이 많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학생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신가요? 고등학생들인데 벌써 AI 기술을 이용해서 타인을 돕는 휠체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그 연구실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배우고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AI가 이미 생활 깊숙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앞으로 AI는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그리고 협업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협업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인류가 개발한 발명품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AI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컴퓨터는 과거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컴퓨터는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였지만 AI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컴퓨터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데까지도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공장이 가동되고 AI 변호사가 탄생하고 AI 의사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AI 의사가 사람보다 뇌종양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이나 빠르게 진단한다고 합니다. AI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AI는 바로 사람의 학습 방법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학습 과정에서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추론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방해서 컴퓨터를 통해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걷는 법을 스스로 학습하는 AI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땅이 기울어져 있거나 장애물이 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다양한 상황을 주면서 AI가 걷는 법을 익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경험,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걷고 뛰고 점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예약 좀 하려고요. 언제 오시나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할까요? 방금 말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몇 분이서 오시나요? 4명이요. 잠시만요. 내일 저녁 7시에 예약 가능하세요. 이렇게 예약해 드릴까요? 네, 근데 영업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 주문은 9시까지 받고요.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요. 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지금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컴퓨터가 대답하는 건지 사람이 대답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가시지 않나요? 특히 저 잠시만요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사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기존의 ARS 같은 데서 들리는 기계음과는 확실히 다른 AI 음성 서비스의 현재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습과 합습을 통해서 사람과 닮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목소리만 닮은 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까지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AI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처음 사귈 때 서로 어색한 감이 있지만 점차 서로를 알게 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인공지능의 이런 특징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기 제목에 2시그마 프로블럼이라고 써 있는데 또는 2시그마 이펙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 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전통적인 어떤 교실에서 그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 그때 나타나는 학업 성취 곡선이 저기 있는 회색 곡선입니다. 반면에 좀 더 우측으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 파란색 곡선은 학생들 개인별로 본인이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 학습을 보완하고 다시 또 평가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이게 미국의 교육학자인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완전학습 모형이라고 이제 부른 게 있는데요. 그 완전학습 모형으로 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실에서보다 조금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 노란 곡선은 이런 완전학습을 하되 전체 교실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개별화된 맞춤형 강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 곡선입니다. 저 노란색 곡선의 평균 정도의 아이들은 일반 교실의 그 회색 곡선의 98% 정도의 학업 성취를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학업 성취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2시그마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1대1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거의 40년 동안 어떻게 교수학습을 구성해야, 교육 환경을 조성을 해야 저 1대1 가르침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고, 그게 바로 2시그마 프로블럼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생의 수준과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학생에게 적응하면서 학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적용된 학습을 일반적으로 적응형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실시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점차 그 학생 개개인에 맞는 점점 고도화된 학습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이 샌드위치 가게를 가면 굉장히 주문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처음 가면 무슨 빵을 할 거냐, 뭐 치즈는 뭘로 할 거냐, 속재료는 뭐를 넣을 거냐, 차게 먹을 거냐, 데울 거냐, 소스는 뭘로 할 거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고요. 거기 이제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저 가게에 제공을 해야 내가 좋아하는 가장 최상의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개별화된 교육의 전제는 나에게 맞는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AI가 생활 곳곳에 사용될 것이 예상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이런 데이터 축적이 점점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까지 데이터 기반이란 말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이면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윤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중국 AI 앵커가 방송에 나온 데 이어 국내도 AI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혜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순수 딥러닝 기술로 구현된 국내 기술의 AI 앵커입니다. 10시간의 영상 데이터를 AI 딥러닝으로 학습해 완성하면 앵커 없이 텍스트 입력만으로 5분 내 뉴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것 같고요. 내가 아닌데 나의 모습으로 뉴스를 읽는다니. 근데 한편으로는 저보다 잘할까봐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 방송이나 홈쇼핑 제품 소개, 한류스타 팬클럽 미팅, 콜센터 등 사람이 나오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는 것까지는 다 됐지만 표정을 합성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얼굴을 또 합성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가짜뉴스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술과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감쪽 같아서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사람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I've got a face. Can you see my face? No glasses face? You can see her face. What about my face? Well, I've got a mask. Can you see my mask? 네, 저거는 뭐냐면 얼굴 인식 AI 알고리즘인데 저걸 만든 사람은 백인 기술자들이었고요. 저거를 만들 때 썼던 데이터는 모두 백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 여성이 저기 앉으니까 그 흑인 여성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저 하얀 백인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그제서야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이제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굉장히 좀 맹신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죠. 뭐 길을 찾아갈 때도 스마트폰이 제시하는 길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어떻게 넣고 활용할 것인가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아까 저 백인들만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같이 잘못된 데이터가 축적됐을 때는 흑인은 사람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AI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편견이나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 특히 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부는 일단 세 가지 측면, 즉 인재상, 그리고 학습 환경, 정책 과정 모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인재상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은 감성적 창조 인재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능력을 보셨듯이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냅니다. 아까 그 사람 의사보다 뇌종양 진단이 더 빨랐던 인공지능 의사 기억나시죠? 따라서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능력은 기존의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고, 새로운 구조를 상상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울러 또 이 첨단 기술을 사람을 향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감성,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며, 그래서 타인과 소통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리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는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환경입니다. 미래 교육 환경은 영어로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초개인화 학습 환경이 될 것입니다. 초개인화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보다 정밀하게 개인의 특성에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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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한국어를 강남 스타일이라는 한국어 노래를 가지고 배우는 핀란드 남학생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핀란드 학교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외국어 학습 보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23개의 언어를 할 줄 알고 있고 학생 개개인별의 수준에 맞게 외국어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미 개개인별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과정입니다. 따뜻한 지능화 정책을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보다 똑똑한 정책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모두를 위한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활용할 줄 아는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3대 방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크게 인간, 시대,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인간의 경우 자기 주도적 태도를 갖추고 인간을 중시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교양으로서의 인공지능을 배우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교육 분야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술과 결합하는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 방안을 통해 최소 향후 5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일단 내년부터 유초중고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차기 교육 과정이 내후년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이때 초중고의 인공지능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인공지능 그 정책 과제에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부처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오늘은 유초중등 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저희가 11월 20일에 발표했던 제1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보도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미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현희 국장님 다시 한번 발표를 감사드립니다. 네, AI로 펼쳐질 미래 시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들으셨나요? 네,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화면에 보실까요? 네. 예, 국장님, 이렇게 직접 설명해 오지 않으시고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직접 만나 뵙고 좀 더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이런 거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정책을, 그러니까 이 정책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요 교육정책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왔던 교육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을 가깝게 접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지 줌을 통한 소통도 매우 여유롭고 또 자연스럽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발표를 들으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줌을 통해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또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자, 신현주 학부모님 손 들어주셨죠? 네. 자, 질문해 주실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화면으로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발표 잘 들으셨을까요?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정책의 변화 방향과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신데요. 네, 교육 정책 변화의 방향과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기대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기존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 약간 그 암기 위주라든가 이제 그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그런 위주의 그 수요적인 입장에서의 그 교육이 앞으로는 아까 저희가 그 감성적 창조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 전반의 그 프레임도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간도 그렇고 교육 과정도 그렇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닝도 그렇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 말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10대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게 또 별도로 나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등 교육 전반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한편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조금 뭉툭한 정책,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조금 뭉툭하게 나갔던 교육 정책들이 이제는 개개인의 그 수요에 맞게끔 소위 말해서 이제 핀셋 정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조금 더 고도화되고 좀 개별화 맞춤화된 정책을 펴므로써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우리 AI가 교육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또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성적 창조 인재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또 질문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자, 한 분 먼저 가겠습니다. 자, 김명진 학부모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교육과 융합될 것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인공지능 그리고 교육에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어떻게 기존 교육에 도입할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미래사회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또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방향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 대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크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적인 태도라든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공감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비판적인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뭐 이렇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소위 역량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재를 구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 지식 이외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교육과정이 개편이 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려서 교육과정은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될 거고, 단순히 교육 과정만 개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뀐 그 교육 과정을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해내는 것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훈련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에듀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에듀테크를 활용을 해서 보다 이런 다양한 수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이제 모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과 함께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지능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 소양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 단계까지 시수를 좀 늘리거나 과목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 이 네 가지가 이제 굉장히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반영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AI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해와 공감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절대 잃지 않도록 또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환 학부모님.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시는데요. 우리 학부모님 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전주 화산초에 아이 셋을 둔 새아이 엄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인간 본질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들이 끼칠까봐 좀 염려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이 미칠 좀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좀 차갑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신다는 질문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그런 경쟁심화라든가 회의감,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그 우려에는 저희가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도구이고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항상 인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그 교육정책 방향으로 저희가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이나 따뜻한 지능화 정책을 제시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들의 요구에 맞게끔 교육 정책이나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은 기타의 기술과는 좀 다른 부분이 스스로 이제 학습하고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원래 그 본 페이퍼에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공지능의 그 도덕적 판단,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 그 교통사고가 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를 인간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인간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것,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더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왜 거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끊임없는 토론과 생각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교육은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오히려 그동안 조금 더 소외시했던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뭉툭한
어떤 군중 속의 나로서 이제 존재했다면 지금은 정말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학생들에게 오롯이 본인을 생각하고 또 인간은 무엇인지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자, 우리 학부모님. 네, 녹색 배경에 계신 우리 학부모님, 네, 이름이 지금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요.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부모님 질문을 받아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고르게 연결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잘 보이는데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잠시 다른 분께 일단 질문을 더 건네봐도 될까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학부모님 잠깐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어떤 분을 호명해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인데요. 네. 우리 학부모님 굉장히 크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AI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은 지금 이미 이제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학부모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교육부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서 네. 교육부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또 대구에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가까이 할 수 있을 만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돼서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질문 들리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질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기술이 접목된 교육을 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측면에서도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혹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조금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학습을 하거나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접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사회자님, 네. 저희가 여기 소리가 좀 안 들렸거든요. 저기 질문을 그러세요.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학부모님께서 자,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접목이 많이 될 텐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또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있는 기회라든지 어떻게 접하면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이제 아까 저희가 그 말씀드린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에 다른 부처 사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어떤 학습을 하는데 두 가지를 조금 갖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인공지능을 뭘 배워야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에 이제 직업을 가질 때 문제가 없을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갈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65%는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없던 직업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주축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만들어서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이 뭐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저희 방안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행정안전부라든가 과학기술정통부 쪽에서 그 교육정보,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쪽 강의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공지능에 관한 학습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양이나 그 범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 부분 저희가 인지를 잘 하고 있고 이 교육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돼서 하시라도 누구라도 빨리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교육부에서 K묵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저희가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강좌들이 조금 많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조금 수준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입문과정 같은 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들어보실 만 하고요.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또 좋은 온라인으로 된 과정들,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제공되는 좋은 컨텐츠들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학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질문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진로를 설정하게 될지 또 직업이 많이 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시야를 좀 넓게 열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여기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 그리고 막 이제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반면에,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꼭 가야 돼? 이거 하면 이게 나빠지는데, 이제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늘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한 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풋을 저희에게 계속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을 준비한 그 실무팀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늦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조바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지가 사실 교육과정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는 나가는 와중에도 역시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관심을 조금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으로 펼쳐질 또 우리 교육과 긍정적으로 융합되는 모습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인공지능이 교육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보내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AI.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받는 동안에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질문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못다 하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교육부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손인사로 국장님께 감사 인사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